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개발된 지 50년이 넘은 트레이딩 지표 MACD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MACD 지표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트레이더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MACD 지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의 투자 환경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투자 자산은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존 방식 그대로 MACD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ACD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한층 발전시킨 매매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100억 투자 고수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MACD 지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상단 지표를 클릭 후 MACD를 검색합니다.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를 클릭하면 MACD 지표가 차트에 추가됩니다. MACD란 이름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MA는 무빙 에버리지의 약자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동평균을 뜻합니다. C는 컨버전스의 약자로 가격의 수렴이란 뜻이고 D는 다이버전스의 약자로 가격의 발산을 뜻합니다. 요약하면 이동평균을 이용하여 가격의 수렴과 발산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라는 뜻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MACD 지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파란색 선은 MACD 선이고 주황색 선은 시그널 선으로 MACD 선을 다시 이동평균한 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0선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표시되는 히스토그램은 MACD 선과 시그널 선 간의 차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두 선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그만큼 히스토그램이 커지고 이처럼 두 선이 교차하는 구간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히스토그램도 0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MACD 선만 남기고 다 지워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기 설정을 클릭하고 모습 탭에서 히스토그램과 시그널 선을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MACD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는 12일 단기 이동평균선과 26일 장기 이동평균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12일 단기 이동평균선이고 빨간색 선은 26일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점과 고점 구간에서는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간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승 추세를, 차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저점과 고점 구간에서는 두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반면 상승 추세에서는 파란색 단기 12 이동평균선이 빨간색 장기 26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경우를 정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 추세인 구간을 보면 파란색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빨간색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데 이는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MACD로 넘어가 보면 MACD는 이 두 이동평균선 간의 차이를 나타낸 값입니다. MACD 수치가 가장 큰 구간은 두 이평선 간의 간격이 가장 넓은 지점입니다. 반면 MACD가 0선 부근에 위치한 구간은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시점이죠. 또한 MACD가 0선 밑에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역배열되어 있다는 뜻이고 MACD가 0선 위에 있을 때는 정배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MACD 히스토그램과 시그널선을 다시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의 설정, 인풋 탭에서 패스트랭스가 1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단기 이동평균으로 12일 값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슬로우랭스는 26으로 장기 이동평균을 26일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무딩 값이 9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값은 MACD 시그널선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MACD의 평균 기간을 9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설정이 MACD의 기본 세팅 값이지만 사용하는 매매 전략에 따라서 수치들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격이 상승 추세인 구간을 보면 가장 처음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교차하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 골든 크로스는 중심선인 0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할수록 그 신호의 신뢰도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 이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MACD도 함께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죠. 그러다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MACD를 해석할 때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MACD가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횡보하고 있을 경우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교차하게 되고 그 교차 지점에서 MACD의 값은 자연스럽게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즉, 한때 높게 올라갔던 MACD는 결국 0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 이후 MACD선과 시그널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0선 아래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가격 하락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MACD는 상승과 하락의 시작점을 포착하고 추세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횡보 구간입니다.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 MACD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신호의 잡음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처럼 MACD 지표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진입 시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실제 체감상으론 하락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자리인데 MACD의 잘못된 신호로 인해 잘못된 자리에서 진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시장 중 추세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에서 40%이고 나머지 60에서 70%는 지금처럼 방향성이 없는 비추세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MACD 지표는 추세장을 포착할 때는 매우 유용하지만 반대로 비추세장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매매 신호를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추세장 안에서도 MACD선과 시그널선의 가격 꼬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상승 추세 안에서도 MACD 지표에서 계속 잘못된 신호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MACD는 단독으로는 매매 지표로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보완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MAC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름은 데이비드 폴, 영국 아일랜드 출신으로 주식 투자계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훗날 전 세계 은행과 헤지펀드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코치 활동을 하며 오랜 세월 동안 트레이딩 업계에서 깊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그의 강연에는 MACD 지표가 자주 등장하곤 했는데요. 그가 설립한 트레이딩 교육기관인 벡터베스트에서는 MACD를 포함한 다양한 매매 지표들을 현대 시장 환경, 특히 코인처럼 단기 유동성이 큰 자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연구와 개발 끝에 탄생한 지표가 바로 MACD V 프로입니다. 이 지표는 데이비드 폴을 기리는 의미에서 폴 MACD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설이라 불렸던 데이비드 폴이 직접 개량한 폴 MACD,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이 차트를 보면 위 지표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MACD 지표이고 아래 지표가 폴 MACD 지표입니다. 폴 MACD 지표를 통해 횡보 구간에 나왔었던 신호의 잡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호 잡음을 약 80%까지 걸러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기존 오리지널 MACD와는 달리 이 폴 MACD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매수 포지션 진입과 함께 단계적인 익절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 전략도 제시됩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서는 폴 MACD 지표를 활용한 최고의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지표의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MACD의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가 바로 0선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잡음들입니다. 그럼 이번엔 폴 MACD를 보겠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폴 MACD는 아예 0선에 바짝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폴 MACD 지표가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고 0선에 고정되다시피 붙어있는 이런 구간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매매를 피하고 싶은 구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구간도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폴 MACD 지표의 MACD선과 시그널선이 서로 밀착되어 붙어버리면서 매매 신호를 차단합니다. 이렇듯 폴 MACD를 활용하면 첫 번째로는 0선에 바짝 붙어 매매 신호가 안 나오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MACD와 시그널선이 서로 달라붙게 만들어 횡보장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붙어있던 선들이 이격을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명확한 매수 신호를 확인하고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 거죠.
또한 이 구간처럼 이격이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해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면 횡보장이 완전히 끝난 뒤 아주 정교한 타이밍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개량된 폴 MACD 지표는 주식이나 외환처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자산군에도 적용 가능하며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코인이나 선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군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프레임 역시 5분봉, 시간봉, 1봉 등 각자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 MACD는 차트에서 제거하고 폴 MACD만을 활용해 어떻게 매매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폴 MACD는 기존의 오리지널 MACD와 구성 요소에서 한 가지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히스토그램 부분인데요. 기존 MACD의 히스토그램이 단순히 MACD선과 시그널선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반면 폴 MACD의 히스토그램은 가격의 모멘텀을 나타내주고 있어 매매 타이밍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비트코인 1봉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 MACD 매매 전략의 첫 번째는 바로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입니다. 가격의 추세는 하락하는데 지표의 추세는 상승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가격과 지표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는 매우 높은 확률을 가진 매매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다이버전스가 확정되는 시점은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면서 꼭지점의 높이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바로 이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사는 직전 저점에 설정하고 익절은 우리가 폴 MACD에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수익 실현합니다. 매도 신호는 이 구간처럼 MACD 지표의 두 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가격이 예상대로 상승하고 데드크로스가 확정되는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합니다. 다른 차트를 보면서 다른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의 상승 추세를 보면 가격이 멈춰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1분 기준으로 이 구간은 무려 10일간 이어진 횡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폴 MACD 지표는 두 선이 영선 인근에 달라붙는 형태로 이곳이 비추세 구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추세 구간 이후 두 선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다시 커지고 파란색 MACD 선이 빨간색 시그널선을 위로 상승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바로 이 캔들 종가에서 수익 실현합니다. 다음은 단기 매매를 선호하거나 이전 진입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눌림목 진입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꼬이지 않고 꾸준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히스토그램이 점차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다시금 낮아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시점이 바로 눌림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히스토그램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첫 번째 캔들이 눌림목 이후의 매수 진입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만약 기존 MACD로 매매를 했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이후 횡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리지널 MACD 지표는 자연스럽게 하락하며 이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폴 MACD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매매 판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번엔 짧은 타임프레임인 5분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하락하며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표상에서는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 지표상 골든크로스도 함께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일반적으로 직전 저점에 설정하지만 이 경우는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강력한 구간이므로 보다 여유를 두고 위쪽 자리까지 손절 범위를 설정해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후 가격 흐름을 보면 매수 진입 이후에 잘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이 지점에서 MACD선과 시그널선 두 선이 영선 인근에 달라붙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폴 MACD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비추세 구간을 명확하게 걸러내준다는 점입니다. 지표에서 비추세 상태 신호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매수든 매도든 포지션을 종료하고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격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다시 MACD선과 시그널선 두 선이 영선 인근에 달라붙는 모습이 나오고 이 지점에서 또 두 선이 벌어지면서 다시 매수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구간에서 히스토그램이 다시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캔들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재진입합니다.
폴 MACD를 사용할 때는 손절 범위를 너무 크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매매 신호 중 잘못된 매매 신호를 80% 정도 걸러내주기 때문에 손절 확률 자체가 낮고, 설령 손절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다시 신뢰도 높은 진입 신호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직전 눌림목 구간이었던 이 가격대를 손절선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손절선을 하락 돌파하면 바로 손절로 대응합니다. 이후 가격은 상승하고 이 자리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매수 포지션을 종료하고 수익 실현합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매수 포지션 진입, 익절, 다시 매수 진입, 익절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진입이 망설여졌을 법한 이 구간, 즉 폴 MACD가 영선에 붙어있는 비추세 구간을 확인해 매매 진입 타이밍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5분봉 차트의 마지막 구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던 중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붉은색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크로스가 확정된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번에도 이전 최저점을 손절선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앞에 위치한 이 캔들의 저점 가격대를 손절선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후 가격은 상승했고 폴 MACD의 두 선이 영선 근처에 붙었을 때 수익 실현합니다. 그 다음 가격의 움직임을 계속 보면 이번에는 약간 특이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폴 MACD 지표는 영선을 벗어나며 이격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매수 진입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앞선 상황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폴 MACD에서는 MACD선과 시그널의 크로스뿐만 아니라 히스토그램의 방향도 함께 확인해 매매 신호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진입 신호는 MACD선이 시그널선을 골든크로스 한 후에 상승하면서 동시에 히스토그램도 같이 상승세를 보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두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이 과정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때 히스토그램의 크기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예상대로 하락이 이어졌고 결국 두 선이 다시 영선 인근에서 달라붙게 되는 이 캔들의 종가에서 수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앞서 롱 포지션 운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 이후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있었는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눌림목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눌림목을 통한 매매 타이밍은 히스토그램의 방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다가 이 시점에서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의 가격 캔들이 여기입니다. 이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을 재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하면 앞서의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매매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큰 하락이 있었던 2024년 12월 말 시점을 살펴보면 이 구간에서도 역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데 그 이후 폴 MACD의 시그널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는 곧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중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이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가격이 반등하면서 다시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줄어들다가 다시 길어지게 되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앞서 설명한 원리와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도 매도 포지션에 추가 진입합니다. 또한 같은 원리로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줄어들다가 여기에서 다시 히스토그램이 길어지는 시점이 확인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다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물론 이렇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그널선의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짧게 반복해서 매도를 진입해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폴 MACD는 정말 뛰어난 지표입니다. 기존 MACD의 장점인 상승의 시작점과 하락의 시작점을 포착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여기에 더해 영선 근처에서의 두 선의 교차를 통해 횡보 구간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고, 또한 가격과 지표 간의 다이버전스를 통해 강력한 매매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초단타 매매까지 모든 전략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지표입니다.
이 폴 MACD 지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폴 MACD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폴 MACD 이렇게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에서 카톡 링크를 클릭해 숫자 1이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폴 MACD 지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